동지들, 뚝배기 브레이커 헬머스입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아주 제보가 폭주한 굉장히 이례적인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뭐랄까 아직 덜 컸는데 이렇게 제보가 많이 들어오다니. 신흥 코잉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자, 훈련소, 남자와 훈련소. 저도 이제 1년을 하다 보니까 이쯤 되면 촉이 옵니다. 벌써 얘는 마태이가 살짝 간 것 같다. 이 촉이 가슴에 싸늘하게 와서 박힙니다. 그래서 일단 채널을 한번 한번 로빙을 해봤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뽕이다. 감이 딱 오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건 뽕이다. 강력부 형사의 촉과도 같은 이 새끼 뽕쟁인데? 약간 그 썸네일의 맥락만 좀 보셔도 말이죠, 채널 처음에 만들고 할 때는 뭔가를 해보려는 어떤 시도가 있었어요. 금딸이 멍청한 이유 같은 멍청한 컨텐츠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요 몇 주 사이에 느닷없이 요거 보세요. 요거 의사총파업. 여기 꽂히셨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기서부터 급발진 들어가요. 자, 의사총파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멸망까지 내달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동지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향기, 1년 전의 그 향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향기예요. 우리 성모 원장님, 성모 원장이 4.3 사건에 대한 개소리를 썰을 풀어가지고 그걸로 코인이 쪽쪽 빨기 시작하니까 무슨 책 유튜버 같은 거를 하시다가 갑자기 급선회를 해가지고 코인 빨기로 돌입했던 그 패턴입니다. 이게. 자, 보시면 말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지금 남들은 장 다 파해가지고 집에 갔어요. 읍내를 다 떠났는데 혼자 불 꺼진 가로등 아래서 혼자 중얼중얼 의사파업이 반드시 지속돼야 되는 이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들은 다 집에 갔는데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간절합니다. 누가 보면 제가 의사인 줄 알겠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말이죠, 6살 때 7살 때도 아파트 위층에서 엄마가 야 저녁 먹으러 와라 부르면 집에 갑니다. 지금 다 엄마가 불러가지고 다 집에 갔어요.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 우리 의대생 선생님들도 교수님들이 저녁 시간 됐으니까 밥 먹으러 오니까 다 집에 갔단 말이야. 근데 왜 혼자 놀이터에 남아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뽕기 빼는 영상이다. 이게 영어로 이제 리헵이라고 그러죠. 중독에 대한 재활치료 영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인뽕에 중독됐을 때 특효약이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께서는 아주 잘 아시는 코인파리 하우스계의 오한마, 헬마 한마로 뒤통수를 한 방 맞으면 뽕이 쫙 빠진다. 이제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죽비 한 방 빡 때렸을 때 정신이 번쩍 날려면 어떤 그 아이템을 잡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제가 그냥 죽비 한 방을 대갈통에 딱 맞았을 때 정신이 번쩍 나게 아픈 거 어떤 컨텐츠일까? 그래서 저희 팀에서도 이제 각고의 아이템 선정 결과를 거쳐서 나온 게 이겁니다. 정말 색다른 시선을 가진 나. 지가 남자 훈련소라고 했기 때문에 가짜 사나이 코인에 올라타 보려고 이제 열심히 까셨습니다. 영상을 무려 3개나 찍으셨어요. 근데 헛소리일 거는 예상을 했지만 항상 이 코인 빨러들은 말이죠, 우리의 예상보다 앞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그걸 아주 잘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애초에 남자 훈련소라고 해가지고 훈련과 관련된 가짜 사나이를 깠는데 지가 애초에 훈련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먼저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 봤는데 거의 3분 만에 너무 기분이 족같아져가지고 꺼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남자가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생존 훈련 뭐 이런 걸 또 배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가짜 사나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얼차려잖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얼차려는 진짜 남자가 되는 거랑 아무 상관도 없는 개뻘짓이야. 우리 다일이 개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뭐가 됐든지 간에 기초 개념을 몰라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의 특징이죠. 개념을 모릅니다. 이 얼차려가 뭔지, 가혹행위가 뭔지, 훈련이 뭔지 이런 구분을 못해. 애초에 얼차려라는 건 말이죠, 우리 군의 정식 규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훈육 지도의 한 방식입니다. 가혹행위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불법적인 행위, 처벌을 받아야 되는 법 위반 행위고요. 불법적인 괴롭힘이고, 이게 이제 지금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얘는 지는 구분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자, 이 기초적인 개념 구분이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언제부터 배우느냐? 훈련소에서부터 싹 다 배웁니다. 귀에 못이 막히게 듣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의 조교들, 여러분의 교관들, 여러분의 지휘관들이 아예 그냥 귀에다가 그냥 갖다 꽂아줘. 그냥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훈련이라는 건 뭐고, 가혹행위라는 건 뭐고, 얼차려라는 건 뭐다, 뭐가 다르고 뭐가 문제고, 이거 다 얘기를 해줘. 얘기를 해주면서 시키거든. 그래서 오늘은 제가 3년 동안 교관 역할을 수행했던 정훈장교로서 아주 친절하게 우리 다일 신병에게 교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헬 예!
자, 우리 다이리 같은 애들, 이런 애들한테 한국의 군대라는 거는 그냥 싫은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 그냥 싫은 거야.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단하게 하고 나를 2년 동안 묶어놔서 내가 밖에서 했을 신나는 일들을 못하게 한 그냥 해로운 존재야 나한테. 그래서 뭐만 남아있느냐? 증오만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솔직히 의무복무를 뭐 신나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너무 가기 싫었지만 간 거죠. 근데 우리가 다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성인 남성들이기 때문에 군대를 왜 가는지, 거기서 내가 배운 게 뭐고 그 훈련의 의미가 뭐였는지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군대를 가면서 국가 안보의 기본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의무복무가 왜 필요한지도 이해를 하고 가거든. 우리가 그냥 다 국가의 노예라서 그냥 억지로 다 질질 끌려가가지고 아 죽겠다, 진짜 죽고 싶다 이러다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지가 그랬으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한 줄 알아요. 아니야, 남들은 다 정상적인 군 생활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군에서 받는 모든 훈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된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에 한 사람의 군인의 몫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바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받는 게 훈련이란 말이야.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힘들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힘든 일을 시킨다? 그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런 목적만을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서, 괴롭히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서 행해진 행위가 있다? 그런 걸 현대화된 군에서 바로 괴롭힘, 병영 부조리, 가혹행위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혹행위라는 거는 군의 훈련이나 전투 준비와 아무 상관없는, 임무와 관계없이 벌어지는 사적인 처벌, 사적인 괴롭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군에서 왜 가혹행위를 처벌을 하느냐? 전투력을 발휘해야 되는 병력들을 손상시켜 비전투 손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이리는 구분을 못하지만 훈련행위와 얼차려와 가혹행위는 다 다른 겁니다. 쟤는 다 까먹었겠지만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잘 알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교관이 어떤 동작을 시킬 때, 반복행위를 시킬 때, 심지어 얼차려를 줄 때도 기본적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자, 가짜 사나이의 힘든 동작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관들이 다 이제 시범 동작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다 얘기를 하고, 이게 다 뭐 체력 단련을 위한 것이다, 뭐 정신 수양을 위한 것이다, 팀워크 향상을 위한 거다, 이런 설명을 다 하면서 시킨단 말이야. 보세요. 정말 발굽차게 준비하면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바로 이해했습니까? 이런 걸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너 같은 애들은 얼차려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훈련인 거. 대표적으로 이제 PRI. 명령에 따라 엎드렸다가 일어섰다가 쪼그려 앉았다가 그때그때 바꿔야 하는 자세에 팔다리가 덜그럭거리는 것처럼 온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정식 명칭이 뭐냐? 사격술 예비 훈련. 사격 훈련 받으러 가면 전진부위탁 자세 겁나 훈련을 시키죠. 숙달되기 위해서입니다. 너 혹시 유격체조 기억나니? 유격체조? PT체조? 그거 졸라 힘들죠. PT 8번. 이가 갈립니다. 뒤져요 그거. 근데 시키는 이유가 뭐냐? 유격 훈련을 가는 이유랑 사실 같은 이유야. 그렇게 체력 단련을 하고 빡센 훈련을 통해서 전투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거죠. 그때 받은 거를 내가 15년 뒤에 돈 주고 받을 줄 몰랐어. 이 PT랑 그 헬스장 PT랑 똑같아. 완전 똑같아. 물론 이제 헬스장의 PT는 퍼스널 트레이닝이고, 요거는 이제 피지컬 트레이닝, 미군에서 가져온 겁니다. 미군은 동작이 우리보다 훨씬 많고 훨씬 더 빡셉니다. 그것도 다 훈련이다. 얼차려도 괴롭히기 위해서 그냥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 교육 훈련의 연장이야. 너같이 그거 착각해가지고 후임병 괴롭히는데 써먹는 애들, 이상한 애들이 있으니까 오죽했으면 군 규정으로 따로 얼차려 규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육군 규정 120 얼차려 시행 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여기에 자세는 뭐를 시킬 수 있고, 횟수는 한 번에 몇 번씩 해가지고 반복으로 몇 회까지 시킬 수 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요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제 정신 수양, 행동 숙달, 체력 단련, 이런 거에 따른 성취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사나이 영상도 보면은 교관들이 주로 이제 그런 동작을 위주로 시킵니다. 애초에 그 유튜버들이 가짜 사나이에 참여한 이유 자체가 그거거든. 저 프로젝트의 계기가 뭐였느냐? 우리 다이리 같은 애들은 공역진 괴롭히려고 만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가짜 사나이 전에 우리 아이가 말라졌어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뭐 이제 말하자면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았던 어떤 유튜버를 살을 빼기 위해서는 생활의 안정과 어떤 정신 수련이 필요하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비슷한 유튜버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비슷한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를 만든 게 가짜 사나이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랑 접촉을 별로 안 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몸까지 무너진 유튜버들을 갱생시켜보자라는 갱생 프로젝트였죠 이게. 자, 그러니까 훈련 도중에도 잘 보시면 교관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뭘 시킵니다. 근데 워낙 애들이 체력이 딸려가지고 제대로 된 훈련을 시켜보지를 못해. 그래서 1화 마지막 부분만 봐도 그 교관들의 고민이 다 들어있거든. 체력 단련도 하고 뭐 정신도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게 일절 안 되니까 제작진 측에서도 계속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그 단계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계속 뭔가 타협이 되면 훈련시키는 목적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2기로 넘어갈 때는 훈련 목적을 좀 더 달성할 수 있는 종류의 유튜버들을 이제 뽑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맥락도 모르고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건 남자가 아니고 노예를 양성하는 방법이지. 자기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강한 남자지. 병사는 그냥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노예잖아. 군대 훈련이라는 거는 인간을 도구로 쓰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고, 이걸 통해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강한 남자가 되는 거는 저도 불가능해. 강한 남성이 뭐야? 마초성 제일 딸리는 애들이 맨날 뭐 사나이니 무슨 상남자니 이런 소리예요. 진짜 마초들은 무슨 유튜브 채널 만들 때 너처럼 남자 훈련소 있던 그러니까 오글거리는 거 안 달아. 미션 파서블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길을 스스로 만들어? 야, 너 임마 전장에서 길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봐 어떻게 되는지. 여기 이제 바람구멍 생기는 것부터가 너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징병제다 보니까 잠깐씩 오해들을 하는데 말이죠. 60만 군인들이 다 노예입니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공감하니까. 그래서 부대 전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율을 만들고 그거에 따르고 훈련을 받는 거야. 우리가 그걸 몰라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아킬레우스도 2000년대에 태어났으면은 부대 규율을 지키는 게 진짜 남성, 강한 남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노예가 뭔지 군인이 뭔지를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개소리까지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런 존나 유치한 얼차려 컨텐츠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거부감 없이 전달되는가를 생각해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일단 우리는 대부분이 노예 출신이잖아. 조선시대에는 일단 90%가 노예였고, 이 세상에 자국민을 노예로 삼은 민족은 우리가 유일해. 그래서 이렇게 노예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너무 오래전부터 이 사회에 스며들어가 있는 거고. 90%의 노예.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요? 어디서 봤지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은 수백 년간 다 상놈 아니면 노비였다니까? 이 말은 니네 조상님도 거슬러 올라가면 90% 이상의 확률로 상놈 아니면 노비였다는 얘기야. 노예제 연구가인 스탠리 앵거만은 자신의 민족을 노예로 쓰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통 다른 서구 나라들은 노예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노예를 저기 어디 아프리카나 식민지 나라에서 다른 인종들을 배로 실어와서 쓰는 데 비해 이 조선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리 자기들끼리 노예를 부리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었어. 뭐야 이게 무슨 남자 훈련소야? 험한일봉 훈련소 아니야 이거? 그거 저 윤서인 작가한테 패친 신청해봐. 그거 잘 받아줄 거다. 패친이더라. 이게 이제 군대 얘기하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코잉빠리들은 꼭 한 발씩 더 나가요. 사람이 자라나면서 겪는 모든 그 교육 과정 전반에 이 얼차려가 다 스며들어가 있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보면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거의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얼차려를 받아. 그러니까 완전히 얼차려 공화국이야. 초중고 수학여행, 수련회 이런 거 가면 존나게 얼차려 받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별 근거도 없이 한국 사회를 무조건 이제 깎아내리고 한국 사회를 미개하게 취급하고, 그리고 그런 미개한 한국을 비판할 줄 아는 존나 멋진 나. 나는 다르다. 누구처럼 다르냐? 윤서인처럼 다르다. 그러니까 혐한을 힙스터로 착각하는 종류들이 요즘 이렇게 부쩍 많아졌어요. 자, 물론 우리 때 80년대생들만 해도 초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진짜 얼차려를 받았어요. 일종의 뭐 유격 훈련 비슷한 걸 받았어. 그러니까 저런 꼰대들도 라떼는 마리아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다 가혹행위거든. 군인이 아닌데 왜 얼차려를 받아야 돼? 가혹행위죠. 그래서 없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요즘 초중고등학교는 수련회 자체를 안 가거나 가도 여행지에 가가지고 관광하는 코스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옛날처럼 했다가는 난리 나거든 요즘은. 아니, 그러니까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는데 저런 이 라떼는 마리아를 하고 앉았어 유튜브로. 그러니까 남자 훈련소라고 주댕이로는 떠드는데 실제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가상의 한국, 가상의 군대, 가상의 훈련, 가상의 얼차려, 다 지 뇌피셜에서 나오는 소리만 떠들고 앉았는 거예요. 누구를 훈련을 시켜 지가. 그러면서 남 인성 가지고 떠드는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보시죠.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너 인성 문제 있어? 이러는데 그 말도 존나 불편하더라고. 야, 명령에 복종 안 하면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비합리적이고 족같은 명령 거부할 줄 아는 게 더 남자다운 거 아니야?
만약에 뭐 위에서 임무에 방해가 되는 민간인 어린애들을 다 쏴 죽여라. 이건 그거 수행해야 돼? 그거 수행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인성에 문제 있는 거야. 이거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가짜 사나이 안 본 사람이 이것만 봐가지고는 가짜 사나이라는 유튜브 영상 안에서 뭐 어린애를 쏴 죽이라고 한 줄 알겠어. 임무에 방해가 되니까 민간인 어린애들을 쏴 죽이라고 한다? 미쳤니? 도대체 어느 군대에서 그런 명령을 해? 이게 무슨 뭐 킬링필드니? 한국군에서 그런 명령을 내린 인간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전두환이라고. 코인러들의 특징이죠. 지가 때리기 만만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졸라게 때리면서 지가 이겼다고 우기는 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비평이라는 걸, 미디어 비평을 하려면 영상을 제대로 보고 영상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가 때리기 쉬운 어떤 가상의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실제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똑바로 행동 안 하면 교육 안 시킵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침 뱉으래?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아닙니다. 에이전트 H가 훈련에 진지하게 임하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참입니다. 근데 입에 이제 흙이 들어가지고 패패패 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훈련 똑바로 받으라는데 저 불만이야?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게 물론 뭐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 이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항변이 실제로 영상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게 입에 흙이 들어가서 그랬다.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무슨 명령 불복종이니 뭐 어린애를 뭐 쏴 죽이니 뭐 한국말을 못하니 난리가 났어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그냥 온갖 이렇게 악담을 그냥 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냐고. 가짜 사나이에 출연한 꽈뚜루 선생님은 모르겠지만 너는 확실히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여. 이 친구는 우리가 보통 알던 그런 그 보수 우파, 애국 우파 막 이런 친구들이랑 좀 결이 달라. 이건 사실 좀 과하게 빠진 진보애들이 많이 하던 소리거든. 그러니까 좀 약간 혼종인 거죠. 혼종. 그러니까 구 좌파 출신의 인라이트 스쿨을 수강한 그런 혼종. 그런 비인간적인 얼차려, 부조리, 막 구타, 폭행 이런 거는 그냥 군대 안에서만 하라고. 그 안에서 하는 거야. 씨발 니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 거를 씨발 이 인간 세상으로 갖고 나오지 말라니까. 그냥 직업 군인들끼리 서로 좁혀고 씨발 막 구타하고 욕하고 니들끼리 해. 양지로 기어나가려 하지 말고.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아니 나라 지키러 간 군인들이야. 이 양반들이 너한테 이딴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야 군인들이?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대부분의 건강한 남성들이 갔다 오는 군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쟤는. 그 군인들이 다 우리 동기고 내 동생이고 내 아들이고 내 친구고 내 오빠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기 청춘을 유예하고 나라 지키러 가가지고 자기 시간을 쏟고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뭐 야만적이고 뭐 미개한 짐승 취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개념이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얼차려라는 거는 애초에 부조리나 가혹행위나 폭행, 구타 이런 거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한국 시민들이 군내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병영생활 개선을 하고 그렇게 이때까지 싸운 거예요. 그래서 겨우 15년 민주정부를 거쳐서야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잘못된 거 고치고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도 하고 이제 외출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이러면서 개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온 우리 군대를 지 맘대로 무슨 야만의 공간처럼 저렇게 써먹고 앉았냔 말이야. 이런 애들이야말로 한국 군대를 모르고 애초에 관심도 없는 인간들이거든. 자 근데 얘가 한 말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봐줄 만한 대목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2005년에 군대 갔다 왔고 그때도 엄청 쌍팔년도 군대였는데 가혹행위, 구타 다 있었고 선임들 속옷 빨래해서 건물대에 넣어주기까지 했어. 그 와중에도 대가리 박는 건 없었어. 대가리 박기는 군대에서 이미 20년 전에 없어졌던 거야.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요거 하나 맞는 말이에요. 가짜 사나이가 비판을 제대로 미디어 비평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 요 대목이죠. 뭐냐? 원산폭격 같은 거는 그냥 가혹행위야. 저거는 훈련행위가 아니에요. 저건 얼차려가 아니야. 저거는 육군 규정에도 없고 얼차려 기준에도 없고 체력 훈련으로서의 효용성도 없어요. 심지어 자세 자체가 목에 엄청 부담을 주는 거거든. 잘못하면 부상당한다고. 굳이 훈련 과정에서 저 자세를 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 저건 우리가 오히려 없애나가야 되고 요즘 군대에서는 실제로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사나이 영상 보면 저 자세를 너무 자주 시키더라고.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시켜요 저게. 그리고 사실 이제 군에서 훈련을 받을 때 보면 이제 교관이나 조교들이 훈련병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존댓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워요. 근데 가짜 사나이도 보면은 괜히 좀 반말이나 욕설 섞이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온다. 이거 너무 옛날식 훈련이다. 이런 것들은 2기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반성 후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 다이리로 돌아오면 조금 이상하죠. 제가 앞에서 그렇게 개소리를 헛소리를
주구장창 늘어놓다가 갑자기 왜 멀쩡한 어떤 미디어 비평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일까? 설마 중간에 정신을 차렸나? 아니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냐? 저 옳은 소리를 하는, 저 정상적인 발언을 하는 저 영상은 앞에서 우리가 주구장창 조졌던 영상이랑 다른 영상입니다. 나중에 찍은 거야, 나중에. 족같은 이유라는 걸 찍어가지고 욕을 겁나게 처먹었습니다. 너 군대도 안 갔다 왔냐? 누가 요즘 그런 군대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너 개념이 없다. 이렇게 욕을 처먹으니까 지도 약간 움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변명하기 위해서 나도 사실은 그거 뭐 다 알고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마치 지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신용하는 영상을 추가로 찍은 게, 근데 제목만 개족 같은 이유로 더 세게 나가는 척하는 마초 아닌 애들의 특징이죠. 욕 먹으면 괜히 더 난리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게 바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겁나 욕을 처먹으니까 갑자기 가혹행위랑 얼차려를 개념적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하시고요. 갑자기 비전투 손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갑자기 뭐 교관들은 사실 존댓말을 쓴다느니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한국군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조치들에 대해서 줄줄줄 늘어나요. 이런 개념들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사실은 저게 제도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 다 배운 겁니다. 저게 나 같은 정훈 장교들이 정훈 교육 시간에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해줬거든. 그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비전투 손실 일으키는 놈은 부대의 적이다, 얼차려는 규정에 따라서 시행해야 되는 교육행위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엄청 했던 얘기입니다. 내처럼 군생활을 저주해가지고 군대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싶은 애들조차도 무의식 속에서 떠오를 정도로 주입을 했던 거야 저게. 얘야, 그러니까 네가 무슨 미디어 비평을 한 해 만에 뭐 값을 싸는데 말이죠. 미디어 비평이라는 게 네가 무슨 군대에 있을 때 가졌던 불만들, 억울함들, 그 뇌피셜 이거를 그냥 욕설 섞어서 그냥 내뱉는 거, 그게 미디어 비평이니? 아주 게으른 비평이에요. 이게 비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비평을 하려면 제대로 된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제대로 된 레퍼런스와 제대로 된 논조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헬마우스처럼, 알겠니? 오늘은 훈련이 뭔지도 모르면서 남자 훈련소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있는, 있어야 할 건 없고 없어야 할 것만 있는 크로커다일을 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드를 맞았으니까 뽕기가 좀 빠지더든 건전한 노동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고민을 좀 해보기를 바란다. 알겠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헬마우스였고요.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멤버십은 동력. 헬 예요!